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사나이 97년 UFC 재팬 헤비급 토너먼트에서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프라이드 2000 무차별급 그랑프리 3위, 일본 국적의 전무후무한 종합격투기계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링 위에서는 The Gracie Hunter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종 격투기의 끝! 세대로서 종합격투기로 진화를 목격한 산 증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는 일본의 아키타현 카타카미시에서 1969년 7월 14일에 출생했으며 체격은 180cm 신장에 몸무게 76kg, 리치는 178cm로 준수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을 포함해 모든 레슬링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던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는 일본의 레슬링 단체인 UWFI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레슬러로 데뷔는 하긴 했지만 인지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타카다 노부히코가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서포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UFC 재팬 헤비급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고 난 뒤에 프로레슬러는 정말 강하다는 명언을 남긴 걸로 유명하죠. 이 명언은 많은 일본 사람들과 일본 프로레슬링계에 감동을 주기도 했죠. 역대 전적으로는 46전, 26승, 17패 1무, 2무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효 중 하나는 우리에게 친숙한 추성훈 선수와의 대결이기도 했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리기엔 조금 짧은 영상이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 대신 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1일에서 UFC 재팬 토너먼트에서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와 마커스 실베이라 선수가 많은 팬들의 관심 속에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카즈시 선수가 실베이라 선수를 이기면서 일본 전체의 감동을 선사함과 동시에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를 도와준 타카타 노부히코가 장사란 프라이드에서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스승님의 서포트에 대한 은혜를 갚는 듯한 여러가지 큰 활약을 보여주고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UFC 2대 웰터급 챔피언인 카를로스 뉴턴 선수와 프라이드 3 경기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와는 다르게 리바로 잡아내는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여주었고 프라이드 5에서는 UFC 13 헤비급 토너먼트 우승자였던 비토르 벨포르트 선수를 이기면서 프라이드의 인기가 절정으로 이르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더욱 알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명성이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당시에는 브라질리언 주짓수 창시 가문인 그레이시 가문이 브라질에서 시간 제한도 없고 낭심 공격 등 룰이 없는 무규칙 격투기 발레투도 대회를 쓸어버리고 UFC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어 격투계의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이름 뒤에 그레이시만 붙어도 상대방이 겁을 먹는다는 소문도 있었고 우리에게 친숙한 비토르 벨포르트 선수도 데뷔 당시엔 그레이시 가문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비토르 그레이시라고 칭하면서 등장하기도 했죠. 물론 그레이시 가문의 허락하에 진행한 것이었고요. 더군다나 당시 UFC 토너먼트 1회와 2회 그리고 4회까지 그레이시 가문에서 가장 호리호리하다는 호이스 그레이시 선수가 우승하면서 그 가문의 강함은 더욱더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는 이런 절대적으로 강한 그레이시 가문의 도전장을 던지며 출전했습니다. 프라이드 8 경기에서 기무라 락으로 그레이시 가문을 상대로 서브미션을 성공하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8강전에서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의 스승인 타카다 노부히코를 이기고 온 호이스 그레이시 선수와 다시 경기를 가졌는데요. 당시 그레이시 가문은 경기가 성사되기까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끔 협상을 했습니다. 그레이시 가문은 당시 1라운드 10분, 2라운드 5분으로 보통 진행되는 프라이드 룰 대신에 1라운드당 15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제한을 두고 판정이라는 시스템을 아예 없애버리고 둘 중 하나가 포기하거나 피니시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라운드를 연장하자는 브라질식 무규칙 격투기인 발레투도와 매우 흡사한 경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는 라운드가 계속 연장되어 2박 3일 동안 싸워야 한다면 기껏 그러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경기는 성사됩니다. 1시간 30분 가까이 치러진 경기에서 변칙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호이스 그레이시 선수를 괴롭히면서 체력을 빼앗아 6라운드 이후 호이스 그레이시 선수 측에서 타올을 던지면서 경기를 포기해 사쿠라바 선수는 또다시 호이스 그레이시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경기를 본 많은 팬들이 이후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를 그레이시 헌터라는 칭호로 부르게 됩니다. 프라이드 10에서 헨조 그레이시 선수를 상대로 2라운드 기무라로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기무라 기술이 환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쿠라바 락이라는 이름을 팬들이 붙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상대방의 어깨를 비틀어 부셔버리는 관절기인 기무라 락은 1917년생인 일본의 마사히코 기무라라는 유도 그리고 레슬링을 베이스로 한 무술인의 이름을 딴 기술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기술에 기무라 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입니다. 기무라 선수는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창시자이자 그레이시 가문의 수장인 엘리오 그레이시와 붙게 됩니다. 기무라 선수는 엘리오 그레이시를 기무라 락에 걸어버리며 그의 어깨를 비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엘리오 그레이시는 탭을 치지 않고 그의 팔이 완전히 돌아가 어깨와 팔이 부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엘리오 그레이시는 그래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무라 선수는 그레이시 선수의 팔을 한 바퀴 더 비틀어 2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도 그레이시가 탭을 치지 않자 기무라 선수는 팔을 한 번 더 꺾어버리려고 했고 보다 못한 그레이시 코너 측에서 타워를 던져 경기는 끝나버립니다. 이 경기에 혀를 내두른 일본인은 이 기술에 기무라 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쿠라바 선수는 이후에도 프라이드 12에서 하이안 그레이시 선수와 경기를 펼쳤는데 어깨 부상 때문에 1라운드만 치르는 특별한 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가 승리를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게 그레이시 헌터의 명성을 알리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시 헌터인 사쿠라바 선수는 브라질의 도끼살인마를 만나게 되죠. 도끼살인마는 바로 최근에 설명드린 반달레이 실바 선수를 의미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그레이시 가문도 잡고 연달아서 다른 승리들도 쟁취해서 기세가 등등했던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는 2001년 프라이드 13에서 처음으로 천적을 만나게 됩니다. 도끼살인마라고 불리던 반달레이 실바 선수를 만나면서 둘의 악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에 사쿠라바 선수가 붙었던 상대들은 상대적으로 주짓대로들이다 보니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지만 근육이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달레이 실바 선수는 평체가 90kg이 넘는 만큼 온몸이 근육으로 덮여 있었다고 설명해도 될 만큼 강인한 피지컬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에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의 빠르고 정확한 라이트 훅이 적중하면서 팬들은 잠시 기대했지만 실바 선수는 비웃기라도 하듯 곧바로 일어나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실바 선수는 니킥과 강력한 펀치를 연달아 성공시키고 사커킥과 니킥을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에게 쏟아내면서 결국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는 TKO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프라이드 17에서 프라이드 미들급 초대 챔피언 결정자였던 리매치 2차전으로 반델라이 실바 선수와 다시 한번 붙게 됩니다. 패배 이후에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했었던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를 팬들은 더 열심히 응원을 하며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초반에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가 길로틴 그립을 완성하면서 쉽고 빠른 승리를 가져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바 선수가 그대로 들어 올림과 동시에 바닥으로 꽂아버리면서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의 어깨가 탈골되면서 패배를 당하며 많은 팬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 이후에 연속으로 미르코 크로캅 선수에게 타격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오른쪽 눈이 많이 부어 TKO 패배, 반달레이 실바 선수와 리매치에서 레그킥과 원투 콤비네이션을 맞으면서 실신하며 패배, 노게이라 선수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팬들의 많은 안타까움은 더해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2번의 승리를 했었는데 그중 한 경기는 2005년에 우리나라 윤동식 선수를 꺾으며 얻은 승리였습니다. 사실 윤동식 선수와의 경기 이후에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가 윤동식 선수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며 종합격투기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나중에 히어로즈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후 히카르도 아로나 선수와 8강전에서 원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니킥과 더불어 난타를 당한 사쿠라바 선수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후에 켄 샴락 선수와 미노와 이쿠 히사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고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는 프라이드를 떠나면서 히어로즈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추성훈 선수와 경기에서 1라운드 5분 37초 만에 KO를 당했지만 이후 추성훈 선수의 크림 도포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타격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 4개월 만에 호이스 그레이시 선수와 리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만 41살과 만 38살의 경기가 되었고 전설들의 리매치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경기 운영과 흐름이 이어지면서 호이스 그레이시 선수의 판정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도 주로 서브미션 승리로 승리를 챙기며 재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멜빈 맨오프 선수와의 경기에서 1라운드 1분 30초에 초살 KO패를 당하고 타무라 키요시 선수에게도 판정패를 당하면서 다시 기세가 꺾이며 기세가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10년 9월 25일에 드림 16에서 제이슨 밀러 선수와의 경기에서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는 암 트라이앵글 초크로 서브미션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는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의 데뷔전 이후에 처음으로 당한 첫 서브미션 패배입니다. 웰터급으로 전향한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는 이후에도 마리우스 자롬스키 선수에게 타격에서 100%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귀가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닥터 스톱으로 인한 KO 패배를 당하였고 이후에도 얀 카브랄 선수와 경기에서 다시 한번 암 트라이앵글 초크가 걸려 두 번째 서브미션 패배를 하게 되면서 2012년 12월 1일부로 자신의 도장이었던 레프터 7을 폐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 프로레슬링계의 레전드이자 일본 사람들의 영웅 그리고 종합격투기계의 레전드 사쿠라바 카즈시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